조성은 씨가 과거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후에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도 몇 가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바야흐로 지난 2월 15일 조성은 씨의 SNS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성은 씨는 그때 국정원장 관사 방문 다음 날입니다. 2월 15일. 이런 얘기를 올립니다. 역대 정부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날던 새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제대로 한판 해볼까?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올립니다. 그 날짜가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관사 방문 다음 날이에요. 본인의 감상평에 대해서 5시간 넘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다. 그러니까 박 원장이 했던 말씀으로 넉넉히 추정이 되는 건데,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 조성은 씨의 글만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관사에서 조성은 씨에게 주요한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이걸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 소속인데 조성은의 SNS인 내용은 실제 그때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이건 박 원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내용이다. 대비 내용을 조성은에게 털어놓은 박 원장. 국가기밀 유출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건 좀 국회 출입 오래 했었던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죠. 그렇죠. 국정원과 국정원장은 정보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올렸던 그 글 내용이 당시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국정원장이 여야 의원에게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찾아봤는데 지난 2월 달에 정보에 올린 게 16일입니다. 2월 16일이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글을 올린 건 전날인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14일 날 박지원 원장의 공간에 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16일 날 어떤 보고를 하냐면 박지원 원장이 당시에 뭐가 쟁점이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원, 교육감 등등에서 약 900명 정도의 국정원을 사찰한 보고서가 있다. 이런 게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실제 보고서가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비공개, 그러니까 정보인 전체가 비공개인데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게 하태경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당시엔 전하지 않았죠. 하태경 이제 간사들이 국정원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 정보위에서 여야의 간사가 나와서 그중에 일부를 국정원과 협의 속에서 일부를 공개하는데 당시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날 2월 15일 날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만났다고 보면 14일 날 정보위에 비공개로 보고할 내용들을 이미 민간인들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정원장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보위 자체를 왜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정보위에서 공개하는 모든 내용을 다 대외비로 인식하는 건데 그런 대외비 내용을 그야말로 민간인에게 다 얘기했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게 맞다 그러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냥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논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네네.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논란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저는 하태경 의원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월 15일 날 하태경 의원이 조성은 씨 SNS 들어가서 저런 이야기 받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딱 저런 내용이 딱 떴는데 저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들 중에 아마 나쁜 짓 한 사람들 많은데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그거 오픈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중정 부장이 날던 새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내가 걸어가도 새가 움직이지도 않더라.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태경 의원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라고 기억을 했는데 보니까 조성은 씨가 SNS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올렸다. 그런데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매우 아주 독특한 관계인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지원 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국정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국정원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을 안 하는데 조성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국의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SNS에다가 올리는 그런 행동을 갖다 하는 사람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2월 달에 저런 행동을 했는데 8월 11일 날 또 만나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무리가 되는 그런 행동을 국정원장이 계속적으로 저걸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쨌든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벌어지는 이 논란은 이번에 불거진 그러니까 이번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남과의 논란과는 별개의 논란입니다만 이게 보도가 되는 이유는 박소매 변호사님, 혹시 이번 만남에서도 조성은 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에 무수히 많은 자료를 휴대폰에 다운받았는데 혹시 이번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우선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성 요건부터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불법 사찰 논란 관련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박 원장이 비공개로 한 말이 사실이라면 비밀성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출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인 박 원장과 조 씨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예.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조 씨의 SNS 내용과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국회 정보위의 발언이 상당히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당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의 진술로 두 당사자의 대화 내용을 가름의 정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개인사 유출 그리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안 자체는 굳이 처벌하지 않고 기소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양측의 대화 내용이 누군가의 개인사를 넘어서서 국가기밀 유출에 이르고 각종 정치적 쟁점에 관한 제보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라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사안이 굉장히 더 넓게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넓게 퍼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필요할지 또 입증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의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조성은 씨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사적인 대화만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한 방송에서 했던 발언도 논란인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자, 논란이 일자 조성은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얼떨결에 나온 말이 진실이다라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